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자 여권에서 그 장모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를 억지로 엮으려고, 장모와 사위관계인데 그것을 마치 부부 이상의 관계로 엮으려고 하는 어이없는 움직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 논리, 그걸 제가 어저께 사실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됐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그동안 구속되지 않았던, 구속되고 하여튼 재판을 받았다는데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걸 피해갔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윤석열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런데 억지로 그걸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여권에서는 지금 일종의 선전선동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왜 문제고, 그러면 조국과 윤석열은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영길 대표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죠.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동안 검찰총장 사유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최 씨가 빠져나왔던 것은 201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 면제각서인가 하는 걸 경찰에서, 그것도 검찰도 아니고 경찰에서 인정을 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것이죠. 그때는 검찰총장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대구고검에 좌천대가 있을 때입니다. 도대체 이 한 문장에서 몇 개의 팩트가 틀린 것입니까? 더군다나 알려졌다는데 어디에 알려졌습니까? 본인한테 알려졌나요? 아니면 본인의 뇌피셜인가요? 송영길 대표 또 MBN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 글쎄요. 지금 50이 다 된 딸과 어머니가 경제 공동체다. 이건 증거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목가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기 재산이 60억,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 공동체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고,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50 안팎의 딸하고 어머니가 경제 공동체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50 안팎 때는 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어려우니까 생활에 보태쓰라고 그러서 좀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야 흔하겠지만, 경제 공동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동이다. 마타도죠, 마타도. 선동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부인 되는 분과 장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스폰서 검사 같은 느낌이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물론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두 분의 삶을 보면 자신들 사업에 검사 사위가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하고 경제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생각이야 본인의 자유죠. 그런데 MBN 같은 그런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전파를 타는 곳에 와서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리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은 바로 윤석열 전 총장 장모와 윤석열 전 총장을 어찌됐든 연결시키기 위한 마타도에 불과하다.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의 근거가 있는 게 없습니다. 2015년에는 검찰총장 사위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거의 좌천돼서 옷을 벗느냐 안 벗느냐 그런 검사였죠. 근데 그런 검사를 믿고서 뭘 어떻게 했다? 더군다나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도 아니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됩니다. 파주경찰서에서요. 이런 팩트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하루 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구속됐다는 게 오전 한 11시쯤부터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후 9시, 밤 9시까지요. 페이스북에 무려 12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50분마다 한 건 꼴로 옮긴 겁니다.
뭐 거의 흥분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올린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윤석열 장모만 무혐의 처분이 왜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 뭐 그 얘기야 뭐 할 수는 있죠. 두 번째, 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 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달한 부분,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정진석 의원도 그거는 내가 좀 과장돼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말했다는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부인했는데 그걸 기정사실처럼 지금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올린 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 보수 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교묘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의 비리 혐의를 방어했다 이랬죠. 지금 윤석열 비리 혐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슬그머니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의 비리라고 했을까요? 조국과 그 가족의 비리 혐의가 적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온 게 있고 정경심 1심 재판에서도 나온 게 있죠. 윤석열의 비리는 나온 거 없습니다. 친여 시민단체나 무슨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수사한 데에서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지 기소한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재판에서 1심에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그 가족의 비리, 슬그머니 윤석열의 비리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지금 법무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렇게 선전선동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국민약탈 정권 물음표, 국민약탈 장룡 느낌표. 이거 무슨 수수기자 같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물음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약탈했다 느낌표. 그렇죠. 수수기자 같은 말장난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과 윤석열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 여러 가지를 위조하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부와 장모 사위 관계는 다르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겁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PC 증거인멸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환할 때 그거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넣을 돈을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거의 공범 수준으로 가담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다 더 결정적인 것,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를 지금도 옹호하거나 오히려 아니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자택 검사들이 압수수색할 때 그 당시 법무장관은 아니었습니까? 법무장관으로서 그 검사하고 통화를 해서 외압을 가했습니다. 명백한 외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에서 확정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떠냐? 장모가 1심에서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범죄 혐의를 저지르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한 것 어느 하나 나온 거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장모 사건에 전혀 수사지휘를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장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아마 그거 뭐 전화 통화를 했는지 뭐 이런 여부 다 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11월 달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부분은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못 밝혔다는 뜻이죠. 없어서 못 밝혔는지 있는데도 못 밝힌 건지 이건 불분명하지만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얼마나 탈탈 털었겠습니까? 그런데 없다 하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없다고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무혐의 관련이 없습니다.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이 탈탈 털어서 관련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조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송영길 대표가 자꾸 장모와 경제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번에 보니까 재산을 70억 정도 신고를 했더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데 그 중에 뭐 본인 재산은 뭐 2억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부인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위가 나이 60이 넘었고 부인은 50 안팎입니다. 그게 장모와 경제공동체론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전혀 없다. 마타도어죠. 아무런 근거 없이 경제공동체론을 주장하는 것은 마타도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결정적인 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도 정경심 교수나 또는 자식의 그 인턴 확인서 위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 어저께 장모가 법정 구속되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다. 사실은 법률적 개념으로 따진다면 장모가 어저께 1심 재판에서 징역을 받은 겁니다. 징역형을. 유죄를 받은 겁니다.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일단 1심 판결이라도 인정한다. 그게 자기 와이프이든 아니면 장모든 범죄 혐의가 있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그 무혐의 처분 등 이런 사건에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할 때 우선 개입하는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1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 나는 그걸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 앞에 누구든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은 이것을 지금 엮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의 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석열의 비리입니까? 이런 마타도. 근데 어제 뭐 KBS 등 뭐 여러 방송을 봤더니 그 방송도 혈안이 돼 있더군요. 윤석열과 그 장모 사건을 엮기 위해서 슬쩍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법 앞에 예외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어디 뒷구석에 잠깐 놓고, 그러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뉴스를 대거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뭐 당초부터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 4월 7일 보궐선거 때 그 생태탕만 맨날 보도하는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거의 본질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가가 그 땅을 수용되는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생태탕 얘기만 남았습니다.
아니, 측량한 곳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령 갔다고 해서 그게 보상을 받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슨 개입했다는 흔적이 됩니까? 이렇게 저 민주당 진영은 슬쩍슬쩍 논점을 흐려가면서 결국 국민들 앞에 무슨 마타도어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 전술을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전 총장도 빨리 진영을 확보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이런, 그러니까 마타도어에 당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 매체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위험성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뭐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물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뭐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은 정당 연대 세력을 선택하지 않더군요. 그거야 뭐 조만간에 권영세 의원을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권영세 의원의 조언을 들어보면 아, 이게 왜 중요하구나, 이거는 법률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조국과 윤석열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